오늘은 리눅스 시스템의 기초인 멀티 유저 그리고 계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은 서버, 특히나 리눅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론 뭐 윈도우즈 10도 마찬가지로 뭐 혼자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아요. 원격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하는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버전에 따라서 이제 원격 접속을 허용해주는 그런 게 있죠. 아마도 홈 버전은 아마 리모트 접속이 안 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 다중 사용자, 멀티 유저 시스템을 기본으로 합니다. 윈도우 10도 그렇고 계정을 만들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사용할 사용자의 계정을 만듭니다. 여러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계정 만들기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고, 리눅스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멀티 유저 시스템입니다. 서버든 데스크탑이든 다 멀티 유저 시스템이에요.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죠. 계정을 생성을 하면 자기만의 공간이 생깁니다. 자기만의 문서함, 자기만의 사진함, 자기만의 동영상함 이렇게 해갖고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다운로드 디렉토리도 자기만의 공간이 별도로 생깁니다. 리눅스 시스템도 이거랑 완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대신에 데스크탑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서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GUI 환경이냐 아니면 그냥 커맨드 라인 환경이냐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고 데스크탑이 아닌 그냥 서버로 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홈 디렉토리만 생성이 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무슨 사진함이라든지 문서함 이런 거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다중 사용자 모드를 만들었느냐 이런 거를 먼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시스템은 멀티 유저 OS입니다. 멀티 유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사람이 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뭐 그것도 원격으로 접속을 한다던가 아니면 로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다중 사용자 시스템입니다. 내가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 로컬에서 만약에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 할 경우에 내 계정 정보가 있어야겠죠.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아까 계정이 있지 않으면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나만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윈도우 10도 마찬가지죠.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도 원격이 아닌 그냥 컴퓨터 앞에 윈도우 10을 쓰고 싶다 할 경우에도 계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계정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똑같은 컴퓨터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계정을 알고 있지 않는 이상 내 계정이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멀티 유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리눅스뿐만 아니라 윈도우 10도 멀티 유저 시스템입니다. 그 말은 원격이든 로컬이든 계정을 가지고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멀티 유저 시스템이 여러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한정 짓는 게 아니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근한다는 것은 무슨 순서를 기다리면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리눅스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스크탑이 아닌 이상 리눅스 서버,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 서버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많은 사람이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로그인
이라든지 계정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만들 수는 있어요. 쉽게 만들 수는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윈도우즈 10을 써봤거나 이렇게 하면 다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리눅스만 무슨 특별하게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근데 리눅스를 배우다 보면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콘솔, 그리고 터미널.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콘솔이 뭐고 터미널은 뭐냐? 이런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일단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꺼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한 장이 있죠. 딱 봐도 흑백 사진인 것만 봐도 옛날 사진이죠. 이거는 아마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사진일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사진이기도 하고. 근데 하여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과거 오래전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이것도 다 어떤 연구소 아니면 대학 이런 데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컴퓨터라는 거였고, 그 크기도 어마어마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컴퓨터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면 굉장히 크죠. 크고 여기에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뭔가를 막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타입 타자기처럼, 타자기 아실라나? 타자기 같은 걸 이렇게 치고 있죠. 앉아서 막 옆에서는 뭐 그거를 잘 치고 있는지 안 치고 있는지 이렇게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이런 모습의 사진, 이런 모습이 과거의 컴퓨터를 다루는 모습이었죠. 퍼스널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연구소, 대학의 풍경일 겁니다. 보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치고 있죠. 이건 보나마나 보기에 이 컴퓨터에 뭔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키보드 같은 거죠. 키보드 같은 경우 이분들이 뭔가를 보고 계세요. 이게 모니터가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친 게 뭔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모니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이렇게 이게 약간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건데 이게 종이입니다. 종이. 치면 종이에다가 인쇄가 되는 거죠. 인쇄가 되는 것 동시에 입력이 되는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결과물을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출력된 종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키보드와 종이를 가지고 입출력 장치를 하는 거죠. 이런 아주 큰 컴퓨터에. 네, 과거의 컴퓨터는 다 이랬습니다. 네, 이거를 그냥 메인 프레임 컴퓨터 이렇게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쓰려 그러면 여기에 앉아야 돼요. 이분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이 컴퓨터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 여러 사람이 또 쓰게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야, 혼자만 쓰냐? 나도 쓸 수 있게 해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런 거를, 이렇게 입출력 장치를 하나 더 붙이면 되죠. 더 붙이면 됩니다. 또 붙이면 돼요. 그런데 이 공간에 들어오지 않고 멀리서 다른 공간에 이런 입출력 장치를 붙이면 이 컴퓨터를 쓸 수 있죠. 그때 계정도 발급하고 자기만의 계정도 발급하고 이렇게 해갖고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컴퓨터 약간 좀 현대식으로 좀 바뀌었는데 이거를 메인프레임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격에서 뭔가를 사용하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선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게 입출력 장치가 있는 박스를 붙이는 거예요. 입출력 장치만 있는 겁니다. 이건 컴퓨터가 아니고. 이게 보니까 이 키보드 있고 출력 장치 모니터만 있죠. 모양은 꼭 퍼스널 컴퓨터처럼 우리 PC처럼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요거는 그냥 입출력 장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선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합니다. 여러 대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실 같은 데에 이런 거를 한 수십 대를 갖다 놓는데 다 바닥에 전선으로 이렇게 이 메인프레임 컴퓨터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갖고 자기만의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쓰도록 했던 것이 1970년대의 멀티 유저 OS의 사용 방법이었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우리 그 벽면에 전원 플러그인처럼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본체에도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모니터와 키보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은 원격으로 접속하기는 하지만 이 선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접속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선이 만약에 끊겼다. 뭐 오래돼서 낡아서 신호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것도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연결이 끊어지면 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콘솔은 어떻습니까? 요 로컬에다 붙은 거를 콘솔이라고 불러요, 이제. 요 본체에 직접 붙어 있는 이런 모니터 키보드는 이런 장치가 고장 나도 이런 별도로 이 모니터 키보드는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격 접속을 위한 이 포트가 따로 있고 얘가 붙어 있는 연결하는 그 연결 부위가 달라요. 이게 고장 나도 얘는 이 로컬 컴퓨터 직접 붙어 있는 거죠, 얘는. 직접 붙어 있다 보니까 뭐든 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전선이 끊기거나 뭐 얘가 고장 나거나 그렇게 하면 접속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로컬에 접속되어 있기 때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요렇게 이 컴퓨터 본체에 직접 붙어 있는 입출력 장치를 콘솔이라고 부릅니다. 콘솔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쓰게 해주려고 전선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막 연결해 갖고 입출력 장치만 이 컴퓨터 입출력 장치만 멀리 이렇게 떼는 요 별도의 이런 컴퓨터처럼 보이는 것을 터미널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거는 좀 자주 쓰였던 터미널입니다. 여기 보면 VT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VT100 타입의 터미널이라고 불렀던 키보드하고 출력 장치가 있는 터미널이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도 어찌 보면 이게 박스 형태로 돼 있어서 이거 뭐 그냥 컴퓨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아니고 얘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여기 뭐 CPU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에 연결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얘한테 전달해주고 출력물을 얘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밖에 없는 그냥 터미널이었던 거죠. 그래서 콘솔과 터미널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었어요. 예, 제가 어렸을 적에 한번 전산실에 간 경험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쪽 이렇게 안쪽에는 이렇게 유리배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컴퓨터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한 컴퓨터들이 있었고 강의실에는 이렇게 이런 모양의 컴퓨터들만 이렇게 쭉 책상에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 컴퓨터가 아니었고 터미널이었던 거죠. 그 유리 쪽 안쪽에 있는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던 이런 식으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런 형태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멀티 유저를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때 사용했던 장치들이 터미널 그리고 콘솔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콘솔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것하고는 약간 성질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터미널들은
어찌 보면 전선을 통해서 원격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콘솔은 여기 이 컴퓨터 본체에 직접 붙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돼도 콘솔을 통해서 복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콘솔은 보통 시스템 관리자들이 많이 만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스템 관리자들은 터미널을 잘 이용을 안 했어요. 요거만 이렇게 만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분들이 시스템 관리자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죠. 요 안에도 실제로. 이런 터미널 있는 곳은 강의실이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그냥 전원 켜고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데는 못 들어가요. 아무나. 이거는 이 콘솔 같은 경우에는 또 어,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체에다가 시스템 관리자, 그러니까 허가된 사용자 아니면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형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콘솔과 터미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콘솔은 본체에 직접 붙어 있는 입출력 장치를 말하고 터미널은 원격으로 뭔가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나온 거죠. 인터넷이 나오니까 이 전선이 필요했겠어요? 이것도 사실 네트워킹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갖고 이렇게 내려가 버렸네. 이 원리가 한 줄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다 제어를 하죠, 요새는. 그래서 그리고 터미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PC를 이용을 합니다. PC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PC를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터미널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구현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터미널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PC에서 구동을 하면 실행을 하면 이렇게 원격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렉 서버들이 쭉 있는데 여기 이 모니터가 있죠. 이거는 이제 콘솔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터미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래서 콘솔과 터미널은 컴퓨터 서버의 본체에 직접 붙어 있는 입출력 장치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통은 터미널은 위험성이 좀 있죠. 인터넷이 끊기면 서버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서버를 어떤 관리를 하다 보면 인터넷을 잠시 끊어야 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때에 콘솔로만 작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직접 서버 앞에 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콘솔은 이렇게 로컬 컴퓨터에 로컬 서버에 붙어 있는 입출력 장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이런 거를 이제 콘솔이라고 부르고 터미널은 원격으로 서버 접속하는 거를 터미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콘솔과 터미널을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접속하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로 접속했냐, 콘솔로 접속했냐, 이런 거를 따져요. 서버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기 보면 이렇게 콘솔을 접속하는 포트가 있을 거고 터미널을 접속하는 포트가 있겠죠. 장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한다 하더라도 리눅스 시스템은 그 접속하는 장치들을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줘야지만이 얘가 딱 접속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으로 뭔가 딱 접속한다는 것, 그 서버에 접속한다는 것은 그 서버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장치에 접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미 감 잡으신 분들 인터넷 통해서 서버 접속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보통 SSH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접속을 합니다. SSH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SSH 서버에다가 접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SSH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서버에 연결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리눅스 시스템의 장치에다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리눅스 서버의 소프트웨어에다가 접속하는 게 아니에요. 리눅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장치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붙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SSH를 실행시켜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했다. 그것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접속을 하게 되면 리눅스 시스템은 콘솔, 터미널 이런 장치들을 하나씩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 출력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콘솔과 터미널이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TTY라고 부릅니다. 네, 콘솔을 TTY라고 부르고 터미널을 PTS라고 불러요. 그래서 TTY는 텔레타입 라이터의 약자인데 여기 보면은 아마 이게 텔레타입 라이터로 보여요. 텔레라는 게 어찌 보면은 텔레파시 할 때 그 텔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격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 있고 타입 라이터니까 이제 치면서 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키보드 형태의 텔레타입 라이터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텔레가 원격이라는 말이 속성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도 본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텔레타입 라이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T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TTY 포트는 본체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다음에 뭐 모니터 이런 것도 말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콘솔이라고 부르는데 리눅스 시스템은 TTY라는 장치명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PTS는 가상 터미널 슬레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왜 슬레이브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마스터도 있는 모양인데 PTS는 이거는 원격 네트워킹을 통한 원격 접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접속을 할 경우에 리눅스 시스템 PTS라는 장치를 할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냐? 한번 보면 되겠죠. 한번 봐볼게요. 실제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떠 있죠. 이게 여기 터미널 이렇게 적혀 있죠. 터미널 창을 하나 띄운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리눅스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GUI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터미널 창을 하나 띄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단순하게 이걸 터미널 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 말에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터미널 창을 띄울 때마다 사실은 이 리눅스 시스템에 장치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보면 TTY 이렇게 쳐보면은 이 터미널 창은 PTS 1번 장치에 연결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번 더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리는데 한번 또 쳐볼게요. TTY 이거 2번이네요. 그쵸? DV라는 거는 디렉토리를 말하는데 그 밑에 PTS라는 또 디렉토리가 생기고 거기에 E라는 장치 파일이 생성되면서 터미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더 하면 또 쳐볼게요. 어떻습니까? 3번이죠. 그죠? 이거는 몇 개의 장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몇 개의 터미널이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보니까 0, 1, 2, 3, PTMX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시스템 V 계정으로 이렇게 4개가 열려 있네요. 1, 2, 3, 어디 0번이 또 열려 있는 모양입니다.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0번부터.
0번부터 해서 4개의 터미널 창이 열려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 닫으면 없어졌네요. 그쵸? 하나 닫았으니까 이거 2번 창이었고 아까 3번이었으니까 닫으면 이렇게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미널을 연다는 거는 뭡니까? 터미널 장치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PTS라는 장치 파일이 생성되면서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거는 그럼 로컬이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로컬이든지 원격이든지 간에 터미널로 열면 PTS 장치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입출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입출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장치를 다 할당해 주는 거고. 그래서 터미널을 열면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하나 생겼죠. 이렇게 터미널 장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창이 열리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됐네.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콘솔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콘솔 창은 어떻게 열어요? 콘솔 창은 직접 그 컴퓨터로 들어가야겠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연결된 모니터와 키보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콘솔 창이 열리는데 사실 이 리눅스 시스템을 GUI 데스크탑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어차피 원격이나 로컬이나 터미널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단절된다 하더라도 GUI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치는 거기 때문에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도 모든 걸 작업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CentOS 8이 설치된 운영체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가상 머신에서 이, 이 가상 머신 운영체제의 출력물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콘솔입니다. 가상 머신에서는. 왜? 이게 그냥 모니터예요. 가상 머신에 있어서는 이게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면 이게 지금 로그인을 했죠. 예. 이게 콘솔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TTY 이렇게 쳐보면 달라요. 아까와 같이. 저 다르죠. 지금 보면 DV TTY1 이렇게 콘솔 창이 할당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니 도대체 원격으로는 대체 어떻게 보이는 거야? 원격으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원격으로 접속을 했죠. 원격으로 접속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쳐보면 얘는 장치가 달라요. 그쵸? 얘는 뭐였습니까? TTY1이었는데 얘는 뭐예요? PTS죠. 왜 그렇습니까? 얘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터미널 장치가 할당된 거고 얘는 콘솔에 붙어 있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TTY1이라는 이런 장치를 할당을 한 겁니다. 이거 보면 그냥 화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보면 그냥 화면인데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 리눅스 시스템은. 왜 구분할까? 콘솔과 터미널을 구분하는 거는 아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컬에 붙어 있는 거냐? 아니면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 거냐?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또한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거를 보면은 시설 보안으로 다 막혀 있고 그래서
로컬 컴퓨터에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관리자 빼고는 접속할 수 없도록 거기에 어떤 모든 권한을 다 심어져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콘솔과 터미널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 실제로 지금 이 터미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솔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재부팅도 할 수 있고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심지어 OS를 부팅하기 전에 바이오스 화면이 있는데 바이오스 화면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콘솔을 이용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콘솔과 터미널 장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콘솔뿐만 아니라 콘솔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이런 거는 이제 콘솔 장치를 변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 되어 있지만 다른 걸로 또 로그인해서 다른 화면을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하고 싶을 때에 다중 세션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t F1, F2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콘솔 장치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그인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콘솔 장치에 로그인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있고 일곱 번째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부터는 아마 GUI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장치들이 기본적으로 여섯 개의 콘솔 장치들이 쫙 되어 있고 이거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콘솔이 전부 다 로그아웃이 된 거죠. 끄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원격이기 때문에 터미널로 접속을 한 거라서 PTS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콘솔과 터미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과거에 뭐 이런 형태의 로 했던 것들이 이제 인터넷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왔지만 리눅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유닉스 시스템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서버에 접속한다는 것이 그냥 서버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에 접속한다. 운영체제에 접속한다는 것은 운영체제 장치에 접속하는 거다. 예,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때 터미널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고 콘솔은 로컬 컴퓨터에 붙어 있는 입출력 장치. 예, 굳이 인터넷을 통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콘솔이 되는 거죠.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터미널 열어라, 터미널 열어라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카운트 계정이 있는데 리눅스 시스템은 계정 관리를 매우 잘 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고 윈도우 10도 마찬가지죠. 윈도우 10도 계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요새는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하고 연동이 되죠. 원드라이브랑 연동이 되고 내가 로그인한 홈 디렉토리 이걸 홈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내가 로그인한 홈 디렉토리에 있는 문서함이라든지 사진함, 동영상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원드라이브와에 연동이 돼서 저장할 수 있도록 다 연동이 됩니다. 리눅스 시스템도 뭐 클라우드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계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계정이 존재를 하는데 계정이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들을 구별하는 거죠. 계정을 생성을 하면 윈도우 10과 같이 리눅스 시스템도 홈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홈 디렉토리라고 부르는데 어, 그렇게 되어 있고 로그인을 하면 그 홈 디렉토리에 자동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딱 원격으로 로그인 하던가 뭔가 하던가 딱 했을 경우에도 그 홈 디렉토리에 딱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리눅스 시스템을 설치할 때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슈퍼 유저, 그러니까 완전 신과 같은 계정이 있고 일반 계정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거 일반 계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갓 이렇게 되어 있죠. 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신과 같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슈퍼 유저라 불리우는 계정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윈도우즈는 이런 게 없냐? 윈도우즈도 있어요. 윈도우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부릅니다. 한글로는 관리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윈도우즈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뭐 은행이나 이런데 인터넷으로 은행 같은 데 접속을 하면 액티브엑스를 이용한 프로그램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가끔씩 팝업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팝업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관리자 권한이라는 것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한글로 하니까 그냥 관리자라고 하지 영문으로 쓰면 그냥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나와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슈퍼 유저는 반드시 하나씩 다 생성이 됩니다. 윈도우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리눅스는 루트, 네, 루트라고 불러요. 루트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루트와 일반 유저로 나뉘고 루트는 God, 신과 같은 존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루트는 이 사용자들 막 관리를 할 수 있고 시스템도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루트 관리자라고 불러요. 구분돼서 이제 되어 있고 계정을 생성을 하면 리눅스 시스템은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를 이렇게 하나씩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루트 이거 원격으로 이렇게 접속을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데스크탑 로컬인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보면은 이거는 가상 머신에 접속을 한 거고 요거는 GUI 로컬 리눅스 데스크탑 화면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시스템 V라는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앞에 시스템 V 이렇게 붙는 겁니다. 터미널 창에 이 프롬프트에 보면 인식을 하라고. 그러면 홈 디렉토리 이렇게 보면 PWD를 쳐보면 이렇게 홈 디렉토리가 위치가 나옵니다. 그 홈 밑에 시스템 V가 시스템 ID 로그인한 아이디로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여기 이거를 홈 디렉토리로 한다. 그래서 요걸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여기 보면 문서함, 바탕화면, 비디오, 사진 이런 식으로 폴더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혹은 한글로는 사용자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다시 로그인한 아이디로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요. 그 디렉토리 안쪽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문서, 비디오, 사진 이런 폴더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것이 홈 디렉토리예요. 윈도우즈에서는. 리눅스는 홈이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아이디로 생성이 됩니다. 홈 디렉토리가.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리눅스 시스템은 리눅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컴퓨터는 숫자로만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런 문자는 몰라요, 실제로. 다 0과 1의 조합으로만 다 하기 때문에 숫자에 더 친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자로 표현되는 거는 사람을 위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고 실제로는 아이디를 가지고 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뭐가 있죠? 아이디를 치면 그냥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면은 UID, GID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 UID는 뭐냐면은 유저 아이디입니다. 시스템 V라는 계정에
아이디가 1001이라는 거예요. 숫자로 구분합니다. 이게 사실 시스템 V라고 표현만 되어 있지 뭘 치면 다 누가 하고 있냐 리눅스한테 물어보거나 리눅스 입장에서는 1001번 사용자가 뭔가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룹은 뭐냐면은 다중 사용자 OS는 그룹으로 사용자들을 또 관리를 할 수 있어요. 특정 그룹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을 거기에다가 다 가입시키게끔 다 추가되게끔 한 다음에 그 그룹을 가지고 통째로 어떤 허가권 이런 거를 줄 수가 있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추가를 하면 그냥 사용자별로 그룹이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1001번 똑같이 시스템 V라는 그룹이 생긴 겁니다. 요거는 사용자 아이디고 요건 그룹 아이디예요. 그래서 그룹도 생성이 된 거고 요건 그룹들이라 그래갖고 시스템 V라는 그룹이 아이디 생성할 때 만들었던 시스템 V라는 그룹이 있고 132번으로 되어 있는 그룹 아이디를 가진 그 그룹에도 시스템 V 유저가 속해 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그냥 몰라요. 사람은 그냥 시스템 V, 나는 그냥 시스템 V의 아이디가 시스템 V지 이렇게 하는데 리눅스는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스템 V는 1001번, 얘는 1001번이네, 100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이건 꼭 재수 같아요, 재수.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 이름도 있지만은 번호가 붙죠, 번호가 여기에. 예, 번호가 붙습니다, 여기다가. 1, 2, 3, 4, 5. 예, 그 번호로 불려지기도 하죠, 그 교도소에서는. 그런 거와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이름으로 잘 안 불려지고. 리눅스 시스템은 시스템 V라는 거는 몰라요. 그냥 101번이라고 알지. 1001번이라고 알지. 다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할당을 하고 그룹으로도 그룹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 사용자들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사용자가 여러 그룹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를 어떻게 추가할 거냐? 사용자 추가는 어떻게 합니까? 명령어로 합니다. 명령어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리눅스 시스템 대상 시스템은 GUI 환경이 아닙니다. 서버입니다. 서버. 리눅스 서버이기 때문에 최다 명령어로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GUI 환경이 없습니다. 마우스 이런 거 없어요. 다 명령어로 칩니다. 다 명령어로. 윈도우즈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제어판 들어가서 사용자 뭐 추가 삭제 그런 것을 클릭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사용자 추가하기 버튼 눌러서 아이디가 뭡니까? 패스워드가 뭡니까? 이렇게 팝업창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리눅스 시스템을 최다 명령어로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명령어가 이제 사용자 추가 명령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느 걸 써도 상관은 없지만 약간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드햇 계열의 서 이런 명령어를 치면 홈 디렉토리 그리고 그 홈 디렉토리에 있는 필요로 하는 각종 디렉토리나 파일들을 다 생성해줘요. 하지만 우분투 계열의 배포판, 리눅스 배포판은 유저 애드라는 명령어로 아이디를 생성을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홈 디렉토리도 생성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생성이 안 돼요. 아무것도. 홈 디렉토리도 생성이 안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우분투 계열에서는 add user 요런 명령어를 이용을 해야지만이 홈 디렉토리나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명령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 뭐 옵션 줘 갖고 다 만들 수 있는데 보통은 어, 아이디만 주고 만들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다릅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CentOS 8이라고 그랬죠. CentOS 8인데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 추가 삭제는 사용자를 시스템에 추가하는 거죠.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에 사용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슈퍼 유저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사람이나 시스템에 있는 시스템 계정을 발급해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 시스템에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은 루트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루트 권한을 위임받은 일반 사용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루트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트 사용자만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 센토스 팔에 로고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루트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여기 보시면 앞에 프롬프트가 여기 샵으로 되어 있죠. 샵이면 이건 루트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일반 사용자라는 거예요. 루트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루트로 로그인을 해버렸거든. 해버렸으니까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루트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 디렉토리에 보면 지금 시스템 V라는 게 있는데, 계정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V1 이렇게 들어가면 만들어졌죠. 그죠? 만들어지기도 했고, 여기 보면은 필요로 하는 파일들도 복사가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은 리눅스 데스크탑하고 달라요. 사용자를 추가했는데 이런 문서, 바탕화면, 비디오, 사진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서버니까. 서버는 GUI 관련된 디렉토리나 파일들을 생성하지 않아요. 네, 서버만 설치를 해버리면. 그래서 로그인을 하기 위한 이 홈 디렉토리에 접속을 하기 위한 그런 파일들만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근데 우분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해볼게요. 네, 접속을 했는데요. 루트로 접속을 한 겁니다. 루트로 접속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없어요. 이렇게 디렉토리가 생성이 안 됩니다. 네, 디렉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디렉토리가 생성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이런 명령어로 하게 되면 디렉토리가 생성이 안 돼요. 없다 그러죠. 이렇게 원래 홈 밑에 시스템 v1이라는 게 생성이 돼야 되는데 생성이 안 됩니다. 우분투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지우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암호까지 암호를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홈 디렉토리도 생성을 해줘요. 이렇게 생성을 해주죠. 그리고 추가적인 사용자 정보를 또 입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안 넣어줘도 됩니다. 다 하나씩 넣어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맞냐 물어보면 맞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홈 디렉토리까지. 약간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add 유저 했을 경우에 패스워드까지 설정을 해주고 있죠. 근데 레딧 계열은 유저 애드는 그냥 사용자만 추가해 주는 겁니다. 사용자 계정만 생성해 주는 거고 패스워드를 지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패스워드라는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인자값으로 사용자를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암호를 지정하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암호를 입력을 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패스워드가 다 업데이트 됐다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접속이 되느냐 한번 해보면 되죠. 이렇게 해갖고
네,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이런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배포판마다 이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지우는 거는 유저 될 명령어를 통해서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R은 이거는 홈 디렉토리, 그 사용자가 갖고 있던 홈 디렉토리, 그리고 메일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워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홈 디렉토리도 같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홈 디렉토리 가보면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시스템 V라는 계정에 홈 디렉토리가 같이 사라집니다. 유저들 해갖고 그냥 아웃 옵션은 없이 그냥 쳐버리면 홈 디렉토리는 보존이 됩니다. 보존이 되는데 사용자만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지우고 싶다 그러면 유저들 마이너스 R 이렇게 쳐서 이렇게 뭐 사용자를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용자 계정, 그다음에 다중 사용자 거기서 나오는 콘솔과 터미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작동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이제 터미널 창만 열면 창 열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터미널 창을 연다는 행위만 할 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장치들을 다 할당을 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콘솔과 터미널이 어떤 개념인 거다. 그리고 사용자는 어떻게 생성하고 홈 디렉토리 그런 것들 어떻게 삭제를 하느냐. 그리고 우분투와 레드햇 계열에서의 사용자 생성에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다. 같은 명령어지만 동작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때 약간 좀 주의해야 한다. 예,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